(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이렇게 2파전인데요. 지난번 우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박영선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호칭은 가장 최근에 몸을 담은 대로 박 전 장관님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편하시게 괜찮으시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이 서울시장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서울시 대전환을 저의 출마 목표로 내걸었고요.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였다면 네. 그 자동차 때문에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지난 100년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100년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지난 100년의 도시의 표준이 됐던 뉴욕처럼 서울이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출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앞선 두 번 도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 도전은 축적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2011년도에는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천됐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죠. 두 번째 출마 때는 저의 출마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소경제 시대를 여는 서울이었는데요. 2018년 1월 달입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수소경제 시대가 올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수직 정원 도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보필을 한 유일한 후보이고요. 또 같은 대학교 동문이고 하니까 뭐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웃으면서 편하게 질문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 질문이 어려워서 웃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잘 웃으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질문 때문에 그 불편하실 줄 알지만 또 시민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다른 분을 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는 네. 이제 당에서 그 균형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문재인 후보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고요. 또 때때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후보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당내의 어떤 그동안의 의견 수렴이나 또 국민과의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친문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꾸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언론이 만든 하나의 프레임인데요. 사실 뭐 저는 그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2017년 대선 때도 그렇고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다녔던 분이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출마까지 참 고민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월 24일 날. 그런데 백신이 들어오면 이것을 주사기에 담아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100만 명의 백신이 들어오면 12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쥐어짜기 주사기라고 해갖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수입하겠다 그러는 것인데요. 특허를 가진 주사기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서울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특허 기술을 가진 곳이.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그 회사와 연락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달에 1,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이 회사를 찾은 것은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같이 갔더니
이 회사의 대표님이 따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뭐 덕 볼 게 없어서 안 하시겠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전화 드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좀 딱딱하게 나오시다가 아, 저 박영선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수락을 해주셨는데 그 수락하는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업가로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번 달부터 1,000만 개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기의 그 어떤 그 혁명이요. 백신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20%의 자동 증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백신을 들여와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것은 속도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그 일이 다급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장관님께서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인의 특성상 뒷이야기가 사실 네. 궁금하거든요. 김동연 부총리의 그 서울시장 후보 수락 여부가 불발된 이유가 사실 진짜 궁금합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총리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관심이냐면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아, 연초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그 상황이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선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선거에 나갔을 경우에는 더 리스크가 많다. 이제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거 더 이상 그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냥 당을 위해서 제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울시정과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1분 콤팩트 도시, 네. 함축 도시 구상이 핵심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새롭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른 후보들의 비판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도 요 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주택을 30만 호 공급하는데 서울시 토지나 정부 토지 위에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게 그분 공약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어디에도 그 정도 면적의 빈 땅이 없습니다. 자, 반박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참 저분이 서울시장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참 저 말씀을 할 때 고개가 갸우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전 11시에 21분 도시 서울 수직 정원 등대 이걸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거기서 든 예로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 6km 구간에 10만 평이 나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물재생센터가 서울에 서너 곳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한 50만 평 지금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서울에 그 숨겨진,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의미는 공원은 공원인데 이렇게 삼각공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용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숲에 어떤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짜투리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오늘 또 거기서 예로 나온 것이요. 클로버 정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 그 왜 이렇게 차를 인터체인지 돌아가다 보면 거기 공원이 있죠. 네. 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가꿔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런 공공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를 집어넣자라고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님이 오늘 제안을 해줘서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무려 30몇 곳이나 됩니다. 뭐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님은 2011년도에도 무상급식이라는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여전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것 같은데 네, 네. 현실적으로 또 그 재건축 재개발이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1980년대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그거 해야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과거형 아파트가 지금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이 증가폭이
이미 35%를 넘어섰고 곧 2025년이 되면 5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뉴욕이 100년 만에 뉴욕도 맨하탄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100년 정도의 어떤 건축의 어떤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0년 됐으니까 40년에 재개발을 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네. 공공 커뮤니티 개념이 들어간. 장관님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 감 있게 네. 하겠다는데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민간도 좀 풀어주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사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을 500m로 늘리고 이 500m의 용적률을 700%로 올려서 지금 저층 주택을 고층화를 허락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공공 개발을 하겠다.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공공 개발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또 어떤 자율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 개발은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주고요. 그 모델이 시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면 자연히 민간이 여기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같이 의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여론조사만 좀 네. 보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연초에 있었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다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뼈 아플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기 4년 차가 되면서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이 이런 어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서울이라는 것은 지금 100년 만에 오는 대전환기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또 그냥 싸움으로 버려버리면 저는 그렇게 되면 서울이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까운 기회다. 그래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서울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서울시장 후보분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서 공약 얘기 잠깐 했는데 1호 공약은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까? 1호 공약은 서울의 미래 100년에 관한 공약입니다. 21분 도시 서울 이것이 바로 서울의 미래 100년입니다. 네, 21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모든 있는. 나의 삶을 해결하는 것. 네.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21분 도시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것인데요.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바라본 앞에 거의 버려진 공원을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 20평에서 25평의 가구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팜도 들어가고요. 또 요 저층에는 공공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응급 진료소라든가 아니면 돌봄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이러한 수직 정원 등대가 보이면 서울시 시민들이 저기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것을 평당 1,000만 원의 분양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했습니다. 네. 네. 장관님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속도감 있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남짓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1년 안에는 안 되니까 1년 안에 요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요거 가능합니까? 하나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다 완성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무도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떤 쉐입 모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차차기 서울시장은 안 나오고 대선 나오신다는 아닙니다. 말씀이십니까? 5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당선되면 차기 서울시장 한 번 더 나가시고 당연합니다. 네. 어. 대선의 꿈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피하고 싶은 후보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길 수 있는 후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길 수 누가 있습니까? 나오셔도 누가 나오셔도 그렇게 이길 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그동안 최근 쭉 그 도는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단일화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조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그 여론조사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 시민들이 그런 어떤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정치공학적인 그 단일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종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단일화지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는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경쟁 후보 우상호 후보의 장단점을 꼽아주신다면요? 우상호 후보는 굉장히 착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누나 동생 사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세 카레라스와 파바로티처럼 서로 목소리는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경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단점이요? 단점은 저보다 조금 게으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또 도전을 하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쁘신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